그런 선동 정치, 구호 정치 하지 마시고 정치 방식이 혐오에 기댄 정치다. 성평등 가족부 등으로 좀 변경을 하거나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냈고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맞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캠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어떤 이유입니까?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의 부처가 존재해야 될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이전에 여성부일 때 호주제 폐지 등의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성부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끌어와서 여가부로 개편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숱한 논란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다시 살펴보면요. 윤지호 씨라는 분을 여가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기사가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리고 이후에 보면 민주당의 박원순 그리고 오거돈 사태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발언들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분노를 했고 또 최근에는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공약을 일부 발굴했다는 과정이 그런 문서가 담긴 의혹이 밝혀지면서 스스로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정당에서는 그렇다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어디까지나 특임 부처입니다. 특수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부처인데 여성가족부의 기본적인 특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오거돈 논란 때의 그런 편향적인 태도와 과연 여성인권을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서 향상시켰느냐를 물었을 때 여성층에서도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성층이 약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젠더 갈라치기다. 여성과 남성을 대립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싶다면 어떤 기능을 확대할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정당에서는 혐오의 정치를 저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선동 정치, 구호 정치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확대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 공약을 내놓은 정의당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디지털 그 성범죄물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런 삭제 지원이 충분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한다면서 근거로 들었던 싱글데디, 그 싱글데디 협회 회장님은 싱글데디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 곳은 여성가족부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나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등 이런 많은 일들을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여성가족부가 해온 모든 일들에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부의 잘못, 실책을 지적할 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든지 박근혜 정부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한 부서를 찝어서 그 부처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한테만 유독 그래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다가 산재를 줄이지 못했으니 노동부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에다가 집값 내리지 못했으니 국토교통부 해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국민의힘의 정치 방식이 혐오에 기댄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 때문이고요.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그 부처에서 하고 있었던 이런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그 일들은 다른 부처로 다 나눠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성가족부가 해오고 있는 일들의 가치를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 쪼개서 하는 것들이 어떤 효율성이나 그 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여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을 정치 구호로 활용하고 있는 행태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딱 7글자를 쓰셨죠. 여성가족부 폐지라고요. 저는 이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선동적 구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설정하고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을 모으는 그런 가장 최전선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청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여성이냐, 페미니즘이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삶이 힘든 거는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서이고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렸기 때문이고요. 이 청년 중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 청년들 대체 국민의힘은 우리를 유권자로 보는 것이냐, 우리는 투명인간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는 젠더 갈라치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혐오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런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는 방식,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또 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에서 남성을 좀 잠재적 가해자화 했던 게 있는 것 같다. 지원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할당제가 남성에게 되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좀 해결하자. 그리고 성할당제가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면 그걸 폐지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를 뭐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좀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게다가 이제 여성과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만들 거냐 아니면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를 만들 거냐 역시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없애자만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들리긴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기보다 부처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게 저 역시도 좀 정치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부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 시간당 임금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임원진의 숫자도 너무 비율적으로 다르고, 의회 진출, 그리고 뭐 보육과 관련돼서도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죠.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도 범죄를 당하는 비율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특별히 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설정한 이유는 여성과 가족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과 관련한 실제로 여가부가 아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따로 떼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고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가부를 없애고 어떤 더 상위의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저희는 계속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 이후에 가족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는 부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를 다루는 신설부처가 있다고 윤석열 후보가 그 짧은 공약을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싱글데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족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신설되는 가족부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권 대변인이나 뭐 강민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뭐 혐오 정치다, 선동 정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드시는 걸 보면 항상 뭐 국토교통부나 노동부가 잘못하면 폐지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필수 부처죠. 국방부가 잘못하면 국방부 해체해서 안보 안 챙길 겁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성가족부, 통일부와 같은 특임 부처들은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라는 특수한 목적을,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성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 이런 것들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못하나요? 다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를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라는 따로 부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만 담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에서 항상 주장하는 어떤 여성 인권 지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와 같은 담당 부처를 두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그럼 그 부처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들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사법기관들, 그리고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저희가 묻는 것은 왜 여성들을 위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왜 굳이 존재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육 문제, 당연히 가족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말씀하신 성범죄자 문제, 당연히 법무부와 경찰에서 충분히 지원을 통해서 신경 써야 되는 문제죠. 왜 여성가족부라는 특임 부처가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 그렇게 피해 호소이라는 용어를 옹호해가면서까지 여성 인권을 후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시고요. 미국에 그리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중에서 가족을 따로 떼서 저출생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럼 여성은 지우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여성과 관련한 여성폭력, 임금차별, 성폭력, 또 이제 여성들의 어떤 정치 참여, 이런 전반적인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담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가족부를 지원한다는 게 여성을 왜 지우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우리 여성 가족에 차별 여성이 어느 포함이 안 부서에서 되나요? 다루겠다는 거냐고요? 네? 여성 차별에 대해서, 여성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다루시겠다는 여성차별이라는 거냐고요? 두루뭉술한 용어를 쓰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수정을 어디에서 다룰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여성차별을 어디서 다룰 것이냐, 각 부처에서 다 담당해야죠. 실제로 지금 구단이나 시단이나 이런 부처에도 각 위원회별로, 그리고 각 부처별로 성평등 문제에 관련해서 불평등한 그런 지점들이 보인다면 개선 작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부라는 부처를 만든 이유는 이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여성 차별이 없다, 내지는 이게 더 이상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여성이 평등해졌는지, 여성 문제가 더 이상 국가적인 부처를 따로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랐는데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시죠. 일단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하나의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이 생성되게 되죠. 그럼 국민들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된 그 정치적 권력, 이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거기에 권력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권력이 부여가 됐을 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한번 생겨난 권력을 더 확대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게 소위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여성계, 정치권의 여성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2030 남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사태를 지켜볼 수 없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의 승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제도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승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과장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없던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